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제4강.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서가 불안정할 때는 감정이 앞서 이성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은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자아를 실현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를 뛰어넘어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냉정하게 자신을 분석하는 눈이 필요하다. 분노에 이성을 잃지 마라. 저는 별거 아닌 일에도 자주 격하게 화를 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하버드대 출신들은 대개 이렇게 대답한다.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이성을 이기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겼을 때 비로소 내 운명을 장악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요.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혹은 누군가 당신을 오해했을 때 당신은 쉽게 화를 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감정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라. 신은 한 사람을 망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화를 돋운다 라고 했다. 분노의 불꽃을 활활 불태우면 이성을 잃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진다. 하버드대 공공정책학 교수 일레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폭군의 종이 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함을 잃지 마라. 전장에서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간 명작 나폴레옹은 다혈질의 성격으로도 유명할 만큼 쉽게 화를 냈다. 그런 나폴레옹은 어느 날 외무 대신 탈레랑이 외적과 결탁하여 반란을 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스페인에 있었던 그는 서둘러 프랑스로 돌아와 모든 대신을 소집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탈레랑의 실체를 돌춰내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그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심산이었다. 탈레랑을 마주한 나폴레옹은 역시나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의 다른 대신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줄곧 탈레랑만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당장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나폴레옹의 눈길에 탈레랑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나폴레옹은 또다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탈레랑에게 다가가 말했다. 듣다니 내가 지금 당장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당시 탈레랑은 확실히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화를 돋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게 만들 요량이었기에 그는 그저 의혹의 눈빛으로 나폴레옹을 바라볼 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끝내 나폴레옹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하기에 이르렀고 그는 탈레랑에게 돌진하며 소리쳤다. 내 권력은 내가 준 것이고 내가 가진 부 역시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배반해? 이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개똥에 불과하다고.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나폴레옹은 이 말을 쏟아내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탈레랑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신들에게 말했다. 위대하신 황제께서 오늘은 왜 저러실까요? 어째서 제게 이처럼 화를 내시는지 원. 저는 죄송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기분이 언짢아서 이성을 잃으셨나 봅니다. 나폴레옹은 탈레랑에게 화를 내면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고 탈레랑의 마음 역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름 일벌백계의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신사의 품격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그런 히스테릭한 행동을 용인해 줄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권위를 지켜야 할 지도자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일로 나폴레옹의 위험과 명망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결국 탈레랑의 음모대로 통치권을 잃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결국 후회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장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사표를 던지는 사람, 사소한 일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작은 엇갈림에도 화를 내 부부간에 불화를 키우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 등등. 하지만 과연 이런 일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화가 난다고 돌을 발로 차면 결국 아픈 건 자신의 발가락이다. 하버드대 출신들은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버드에는 감정 제어를 그만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의과대학 전문가 존 알. 샤프 박사의 말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왜 생기는지, 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운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비결이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곧 비결이지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바뀔 수 없다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일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외부적 요소에 감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이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꼭 일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못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성을 되찾아 다시 감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헤쳐나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시험 비행사이자 에어쇼의 명수 박 후보는 프로펠러 비행기로 에어쇼를 하다 상공 300피트에서 엔진이 꺼지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그는 베테랑답게 노련한 기술로 비상착륙에 성공했고 덕분에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비행기는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비상착륙 후 그는 가장 먼저 비행기의 연료를 확인했다. 그런데 프로펠러 비행기 안에 제트기 연료가 채워져 있는 것 아닌가. 화가 잔뜩 난 그는 즉시 비행기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정비사를 찾아갔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정비사를 호되게 꾸짖을 생각이었다. 그의 실수로 값비싼 비행기가 고물이 되었음은 물론 하마터면 자신의 목숨도 잃을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정비사는 사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잘못에 매우 괴로워하며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 모습을 본 그는 생각을 바꿨다. 그는 정비사를 질책하는 대신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은 전문 정비사니까 분명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수에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일도 비행기 정비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젊은 정비사는 세차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그 후 정비사는 2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았고 후보와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박 후보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정비사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젊은 정비사를 감격시키고 열심히 일해 실수를 만회하도록 했다. 만약 당시 그가 정비사를 호되게 꾸짖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아마도 정비사는 그의 꾸짖음을 교훈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든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게 마련이다. 오늘 당신은 화를 낸 적이 있는가?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지 않고 실수를 줄이길 원한다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꿈틀거릴 때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일까? 이런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가 있나?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까?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까? 등을 자문해 보라. 이것이 바로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다.